요즘 마을이 대세라고들 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국의 단체장들이 거의 90% 이상 또 여당, 야당, 좀 진보적인 정당, 조금 보수적인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단체장들께서 마을 정책을 다 내세우십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동안 서울시에서 행정 안에서 시장님과 함께 시민 참여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모니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게 그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 선거 활동을 하시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말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장이 주인인 시민을 초대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듯이 초대가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많은 문제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공무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찾아서 아이디어만 내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실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말로만 할 때는 몰랐는데 진짜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했던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러이런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몰랐네.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는 그건 생각 못하고 막 해내라고 때만 썼네. 공무원들도요. 시민들이 뭘 알겠어. 살기 바쁜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전문적인 공무원이고 또 교수들, 활동가들, 변호사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 다 초대해서 끙끙매서 안을 내도 쉽지 않은데 일반 시민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언뜻 자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데 맞아 그거야 저거야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단편적인 시민의 의견인 것 같았지만 그걸 잘 모으니까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중지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럿이 모이면은 혼자일 때는 몰랐으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니까 협력할 파트너가 마땅치 않아요.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협력해야 될 대상은 이런 단체 활동가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이어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랑 협력해야 그 시민이 시장 노선을 하는 거다. 이런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살기 바쁜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넛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넛지 전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전 찾아보면 옆구리 쿡 찌르다라는 말이랍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속버스 휴게소 가면 화장실에 가시면은 변기 앞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겠죠. 그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 주변이. 예? 그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냄새도 나고 여름에. 그래서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그 변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놨대요. 그랬더니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기를 쓰고 그 파리를 맞추겠다고. 이게 바로 넛지래요.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넌지시 뭘 하나 그려놓으니까 의도하지도 않았고 무의식 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넛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도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해서 참여하세요. 이 전략을 포기하고 넛지 전략을 씁니다. 그 넛지 전략이 바로 이렇게 모니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강요하지 않고 유도하고 부드러운 개입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넛지 전략의 핵심 작전이었습니다. 시민 3사람만 모이면 서울시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례에다가 명문으로 탁 박아놨어요. 그 전에는 무슨 공모 사업을 하거나 시 지원 사업에 누구만 참여합니까? 다 단체들, 조직들, 기관들만 참여를 해요. 일반 시민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공무원들도요.
왜 일반 시민한테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일반 시민한테 주면은요, 그 돈을 잘 쓸까? 영수증은 잘 챙길까? 결과 보고는 잘 할 수 있을까? 나 이거 잘못하면 국장님한테 깨지는데, 국장님한테 깨지는 건 괜찮은데 시의회 가서 숙제검사 받아가지고 혼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고서도 잘 쓸 수 있고 그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체나 활동가들한테 돈을 줬던 거예요. 안 되겠다. 법으로 일반 시민에게 줘도 된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해놔야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한테도 지원을 하겠구나. 그래서 3인 이상이면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냥 모이셔서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술이나 한잔 하세요. 네. 수다나 좀 떠세요.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 작당을 좀 해보세요. 같이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먹다 보면은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3명 이상 모이면 우리 시엄마 치매 들어왔다고. 나 둘째인데 맏며느리 LA 살아. 심란한 거예요. 6개월이면 우리 큰애 고3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 보면 국리를 하게 되고 국리를 하다 보면은 툭 저지르듯이 사고 치듯이 작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모이셔서 밥이나 함께 하세요. 그 밥값은 저희가 작지만 지원할게요. 단 영수증만 꼭 챙겨주세요. 이거는 나랏돈이고 혈세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해야 돼요 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을살이 정책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커뮤니티 텃밭, 돌봄, 협력 소비, 협동조합, 두꺼비 하우징,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웃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잘해보자. 이 마음만 3사람 이상이 먹으면 시는 대폭 지원하겠다. 이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지난 7년 동안 한 1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3만 명이면은 상당한 숫자죠. 서산의 인구가 어떻게 되죠? 18만. 예, 얼추 서산 인구로 치면은 80%가 육박하네요, 그죠? 물론 서울 시민 1,000만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지만 진짜 살기 바쁜 분들이 동네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신청서도 쓰고 사업계획서도 쓰고 영수증도 쓰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웃과 함께 뭔가를 궁리한 사람들이 13만 명이나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서산시 정도의 규모 같은 것들이 2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금천구의 사례입니다. 저기 점 찍힌 분들이요, 다 모여있는 분들이 다 3사람 이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3인 이상으로 신청한 사람들 저희가 저기 딱 한 면에다가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340명 딱 1년 반 공모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여기 좌측 상단 좀 엉겨 있는 데가 보이시죠? 거기를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맨 왼쪽에는 동네에서 축제를 해보겠다고 모인 분들이에요. 맨 오른쪽은요, 뭔가 애들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걸 해보고 싶은 엄마들이 뭉쳤어요. 합창반 만들겠다고. 예. 그리고 저기 맨 위에 가운데는 꼬맹이들, 너댓 살 영유 아이를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구연동화하는 걸 좀 연습해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싶다고 그렇게 모인 팀들. 이렇게 각기 다양한 이유와 의제로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여기 권진현이라는 분, 잘 안 나오네요. 요 사람 보이시죠? 요 사람 소연자 씨, 신민영 씨. 이분들이 뭐죠 지금? 다 양다리, 3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3다리. 예. 공무원들은 또 이걸 보고 이중 지원한다고 다 뭐라 그래가지고 이걸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저 사람 뭐지? 저희가 공무원들이 활동가를 배치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몰랐어요. 매핑을 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거야. 야, 저 사람 조사해봐.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나타나요. 대체로 여성이에요.
그리고 연령대가 40대, 50대. 그리고 별명이 대체로 비슷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왕언니예요. 왕언니라는 별명을 대체로 다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다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연결망 이론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오지라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을 오지라퍼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마을을 다 연결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 이게 금천구에만 이런 연결망, 관계망 현상이 67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야, 이거 뭐가 되겠다. 이 사람 사는 집 주소 한번 다 쳐넣어봐. 해봐서 지도에 앉혀봤어요. 이런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밀도가 높죠? 여긴 제가 사는 마포구네요. 예, 성산동. 여기는 뭡니까? 거의 운마을, 아랫마을이에요. 그거를 지금 가운데 한 8명의 오지라퍼가 열심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농촌에서만 이런 지리적 근접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이런 관계망이 나타난다는 걸 저희가 실증적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 관계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마을로 확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한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7년간의 결과치입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 사업 1차 년도의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점들이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라는 건 아시겠죠? 오른쪽은 만 5년 만에 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점들은 3인에서 30명 정도의 주민 모임인데 이 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연결되고 있다. 누가 연결한다고요? 오지라퍼들이. 오지라퍼들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서울은 계속 아직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모니터를 봐주세요.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고 하소연하다가 같이 해볼까? 해보지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 문제가 오지라퍼를 통해서 다른 주민 모임과 만나니까 아까 그 모임의 경우는요 다 공간을 필요로 했어요. 연습할 때가 필요하고 같이 회의할 때가 필요하고 애들 놀릴 때가 필요한데 그 공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일주일에 하루 쓸 건데 그거 쓰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런데 오지라퍼가 연결해서 주민 모임이 모이니까 그 대표들이 모이니까 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공간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자기 공간이에요. 다 자기 공간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를 넘어서 동네의 필요로 확대되는 순간 문제 해결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관계의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요, 아유 저만 아니면 저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말만 많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여러분도 그런 사람 한 사람씩 떠오르죠 지금? 예, 떠오르는 그분을 우리가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상. 예, 맞습니다. 지금 떠오른 그분이 진상 맞아요. 저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하죠. 근데 막상 그 진상이 없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던 사람이 진상질을 해요. 이걸 진상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진상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상과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진상과 공존하기, 그거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와 함께 동행, 공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의견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또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덕목은 뭐의 기준일까요? 시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차이에 대해서 너그럽고 차이와 공존,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동행을 지속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중지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여러분 민주주의 학교라 그래요. 민주주의 학교. 시민성이 만들어지는 시민의 학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다양함이 번거로움이 아니라 다양함이 풍부함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관행과 문화와 태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을이다. 이게 훈련되면은 시장님, 공공 문제에 대해서, 서산 시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협력적으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참여해서 낼 수 있는 바로 공공성, 민관 협력의 민간 파트너십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였죠. 제가 멋있게 써놨네요. 융합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체가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가진 자를 초대하면서 비로소 융합은 시작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와 다른 의견과 공존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공론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도 사실은 중요한 공론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욕구들을 다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조립하고 또 이 전체를 싸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공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협치의 핵심이고 협치의 장소는 바로 마을이고 그 마을의 공론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